아프리카 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자기소개를 이제 쓸 때 제가 시간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유일하게 시간 안 지키는 곳에서만 그런 얘기 하네요. 야, 귀여운 블랙 코미디. 아유,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사회 비판적이야. 이야. 왜 저렇게 변했지? 선전인 줄. 아무튼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 모든 일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헤드헌터 취업 가이드에서 자기소개서 잘 쓰는 노하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처음에 서너 줄의 승부를 봐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세 번째, 회사의 기본 정보를 꼭 알고 써야 한다라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백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 거라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자, 유시민 작가님 나오셨으니까 사전에 써온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주희들에게 비정상 청년 국제평화본부에서 인턴을 뽑는다고 자소서를 써놓은 거 있거든요. 어떤 자소서를 써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상 청년국제평화본부 지원번호 1번. 장희한 씨의 자기소개서. 1984년 1월 미국 애플사에선 인류 최초로 개인용 PC를 출시했고, 1984년 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인류의 첫 번째 우주 유형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3월 중국 요녕성 안산시 작은 마을 태양빛이 새빨간 아침 9시 반 마을 전체에 퍼지는 큰 울음소리와 함께 눈빛이 멋진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래 이 아이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을 화합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는 바로 문법이 좀 안 맞지만 웃겨요. 그는 바로 전 장희안입니다. 3인칭에서 갑자기 1인칭. 그는 바로 전 장희안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저 역시 세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는 1년 사이에 급하게 전 세계가 10개가 넘는 국가에 가봤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 등 서양의 문화 차이, 갈등, 가치관 등 세계의 민감한 분야를 전부 다 직접 체험해서 세계 문제를 해결할 때 더 각종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마디, 여기 이렇게 물결. 제일 중요한 한마디. 바로 저를 뽑으신다면 저는 전 세계 청년들을 위해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륙의 남자네. 이게 그 교육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마오쩌둥 전기라든가 다큐 이런 거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 또는 뭐 수호지 삼국지의 영웅들의 영웅서사 이런 게 다 이렇게 시작해요. 탄생의 배경을 얘기하죠. 예, 그 역시 대륙의 남자군 이러면서 불합격. 왜요? 왜 이유? 아니 우리 협회에서 뽑으려는 거는 인턴이지 영웅이 아니거든. 거창하다 이거. 인턴은 나중에 영웅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각 나라에서 뭘 했다는 게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얘가. 그런 거는 대륙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어려워지는데요. 이번엔 선진국에서 온 쿨한 니콜라입니다. 궁금해.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니콜라이 연센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해 현재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은 좀 한가해 인턴이라도 해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턴이라도. 뭔가 끌려. 저는 평화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청년국제평화본부는 제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국제평화본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일단 해외에서 살면서 적응성뿐 아니라 외국어도 취득해 노르웨이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의 다양한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단점은 오전에 졸려 일을 잘 못합니다만 밤늦게까지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간략하네요. 건망져 보이면서도 구미가 당기는 네, 말들이 별로 굉장히 그렇지. 많네. 네. 제가 이거 지금 들으면서 역시 노르웨이는 좋은 나라야. 저런 자세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맞아, 나라에 흔히 하는 말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절반을 결정한다. 맞아요. 그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나. 불합격.
하지만 듣고 슬퍼하지 않았다. 자세 불려. 안 가면 되지 뭐. 그는 바로 여행을 떠났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쌤 오추이. 저는 한국에서 온 26살 청년 쌤 오추입니다. 한국에서 왔다고요? 한국에 온 지 7년이 됐고 서강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데 있어서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맥을 쌓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가나에 있었을 때부터 교회 청소년부 대표를 맡아 일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가나 대사관뿐 아니라 여러 모임에 참석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명 연예인인 성시경 전 연무 유세윤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비정상 청년 국제평화본부에서 행사가 있거나 가나 한국과의 교류가 필요할 때 제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형 노래하고 나는 진행해야 돼. 일단 합격 후보로 일단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이거? 왜냐하면 일단 300자 이내로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분량이 적절한 것 같고. 분량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력서가 딸려 있을 거니까 전반적인 걸 보더라도 이걸 보면 나름 동아시아 사업을 확장하고 이 대중들에게 알려나갈 때 도움 될 것 같은데 칭찬이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세 분과 친하다는 거는 이 화면 캡처 사진이나 이런 걸로 뒤에 증빙서를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알아봤더니 유세윤 씨랑 성시경 씨나 전현무 씨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후보로. 후보로. 아이고, 거기까지 확인해봐야죠. 확인해야지. 그걸 내가 왜 줘야 됩니까? 네? 자, 다음은 기욤입니다. 기욤은 형식이 좀 다른데 네. 목표는 문제에 직면해서는 항상 제일 쉽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에요. 게을러서 그래요. 경험은 전 프로게이머, 게임 컨설팅, 데이 트레이딩까지 배운 적 있고 현재 어리버리 방송인입니다. 어워즈 스타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당시 안티 팬클럽 회원수 1위였어요. 언어는 불어, 영어, 한국어 하지만 언어는 제 강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컴퓨터 스킬 듀얼 모니터로 게임하면서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스킬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운동선수 생활했어요. 스키 선수 방송에서 스키한 적 없어서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 아니네요. 또 두 명을 위해서 요리를 5분 안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여쭤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합격 후보인데.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멀티태스킹 소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 없다.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보아하니 단점도 막 얘기했죠, 게으르다고. 뭐 게으른 거는 단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일하고 게으른 거예요. 어때요?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달성을 하고 놀면 되지. 우리가 뭐 놀라고 세상에 왔지 일하려고 왔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일을 시키면 깔끔하게 이렇게 군더더기 안 만들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자,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그 샘과 기욤. 요 샘과 기욤은 순서로 보면 한 명 뽑으면 기욤까지 뽑을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죠. 취업할 때 자소서 없는 나라 혹시 있나요? 저는 이력서만 있어요. 자기소개서 취업할 때 안 쓰는 나라. 저는 안 썼어요. 실제로 한 신문사에서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가 자기소개서가 어렵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스펙 채용의 대안으로 이제 떠오른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스펙을 안 챙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펙은 스펙대로 챙기고 자기소개서는 또 자기소개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배로 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참에 그냥 자기소개서를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필수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의 표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필수다.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세요. 다미안 타일러, 기욤, 카를로스, 샘.
저는 지원자가 직접 작성한 글을 한번 훑어보기라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업무 환경에서 글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쉼표를 찍고 중점을 찍는지 회사 이름을 제대로 써놨는지 그리고 약간 자기 이력서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대로 문장으로 썼는지 이런 거 그냥 간단한 것만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빠졌을 때는 면접으로 부를 때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다일러랑 동의하는데 물론 그 사람 글 쓰는 거 보고 싶지만 문제가 지금 너무 대필도하고 아니면 정말 학원 다니면서 그런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우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 사실 회사 입장에서 모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보고 싶지만 그런 시간이 없어요. 다 못 보죠. 좀 아쉽지만 그래서 그것도 가끔 사람들이 되게 노력을 하는데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지원자들이 다 불러서 전문 시키는 것도 뭐 이세이 같은 거 시키는 것도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네, 일단 중국 경우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다 불러서 대강당에서 면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불러서 면접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려워요. 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면접 서류 중에 그냥 자기소개서만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서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 많으면 일단 이력서만 보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 마음 들어서 다음에는 자기소개서 자세한 내용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소개서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제가 한국에 살면서 많은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자기소개서가 였다가 이제는 자기 소설이 되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과대된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믿음성이 떨어지는 그런 서류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올림픽산 얘기는 약간 좀 크레이지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자기소개보다는 제 생각에는 추천서에 더 힘을 주면 그럼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추천서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인맥 없는 사람들은 좋은 추천서를 못 받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 친구 중에서 뭐 정치가나 되게 높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으면 뽑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그건 차별이 되는 거니까 안 좋은데 근데 제가 일본에서 교직 활동을 했을 때 자기소개서 다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회사가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특징 다 알 수는 있어요. 뭐 똑같은 자기소개서 안 써도. 그래서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가 양식을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만에 대해서 쓰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쌤이 말대로 제가 만약에 어떤 대표면 우리 회사에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를 뭐 동영상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만들어 오세요라고 할 텐데 네. 자기소개서가 다 가정환경, 성장 배경, 본인의 장단점, 꼭 이루고 싶은 일, 지원 동기 이렇게 딱 천편일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다 몇 자 이내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긴 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제가 거죠. 보기에는. 그러니까 양식이 있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고 네. 그냥 자유롭게 해놔야 그렇죠. 이 지원자가 어떻게 글을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 그걸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로 판단할 수 있죠. 요즘은 많이 양식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그거 아니고 그냥 자기소개서 역할 해주는 자료나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동영상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자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주고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글로 쓰는 게 더 자신 있다 하면 글로 쓰게 하고 나는 약간 외모에 어떤 게 있어서 너무 잘생겨서 또는 너무 반대로 생겨서 어떤 편견을 받기가 싫다 하면 음성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생각한 다른 양식으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열어주면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요. 자,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게 홍보를 위한 홍보로 전락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를 쓰든 안 쓰든 진정성과 진실성으로 면접에 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 표결로 이제 가봐야 될 텐데요. 네. 82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나 자신을 피하라는 게 어려운 나 비정상인가요? 비정상회담 지나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누르세요. 오늘 마지막 표결로 이제 가봐야 될 텐데요. 네. 82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나 자신을 피하라는 게 어려운 나 비정상인가요? 비정상회담 지나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누르세요. 여전히 비정상. 아니, 카를로스 알베르토. 자, 이번 안건은 정상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대표 안드리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계속 녹화하면서 TV를 보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평소에 워낙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라 이게 정말 영광이었고요. 아주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말씀 너무 잘하세요. 말을 너무 잘해요. 아닙니다. 좀 더 손사래를 좀 더 크게 치면 좋아요. 자, 오늘 또 이 유시민 씨는 첫 예능을 또 네. 영상회담으로 장식하셨습니다. 말씀들 참 잘하셔서 네. 신기해요. 이렇게 한국 사람 아닌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앉아서 막 한국말로 막 제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 의장단한테 SOS를 치고 그래요. 밤샘 토론 나오셔도 되겠어요. 다들 예, 아주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경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자, 오늘 우크라이나 버전 들어볼까요? Нормальный, ненормальный, ненормальный я.